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벌써 불복 논란입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이 2주나 남았는데 벌써 불복 얘기가 나온다는 뜻입니까? 예. 해석이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홍준표 후보가 어제 SNS에 끝까지 기상천외한 여론조사를 고집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글을 써서 중대 결심이 경선 불복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네. 먼저 홍 후보의 입장이 뭔지 명확히 알아야겠는데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런 해석 자체에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당을 지켜오며 단 한 번도 경선에 불복한 적이 없다. 경선 불복이라는 말에 강한 불쾌감을 느낀다는 답변을 내놨고요. 또 다른 자리에선 가상 양자 대결 방식으로 할 경우 당원 투표도 4번 하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상식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특별한 입장 없이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중대 결심을 하든 뭐 하든 그건 각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라는 것이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방식이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경쟁력으로 합의를 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 후보가 이 경선 방식이 기상천외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양자 대결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먼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가상 양자 대결이란 게 이재명 대 국민의힘 A 후보, 이재명 대 국민의힘 B 후보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네. 홍 후보 측은 변별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다른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란 질문에 경선 후보들의 이름을 고르는 이른바 사지선다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지만 50%를 차지하는 당원 투표에선 조직력에 확신을 못하는 홍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언뜻 보기에는 두 방식 모두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실제로 결과가 다르게 나오나 봐요? 예, 양자 대결과 사지선다 둘을 함께 진행한 최근 여론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양자 대결 방식으로는 이재명 34.8% 대 윤석열 34.5%, 이재명 34% 대 홍준표 31.5%로 나타났는데요. 경쟁력을 묻는 사지선다에서는 홍준표 36.5%, 윤석열 32.8%를 기록했고 유승민 10%, 원희룡 4.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기는 하네요. 예. 그런데 전문가들은 두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양자 대결은 이재명 후보 대비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후보들의 값이 비슷해지면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사지선다 방식은 후보들 중 한 명만 골라야 하는 만큼 각 후보의 경쟁력 측정에는 좋지만 역선택과 확장성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자, 이 여론조사 방식 최종 언제 결론이 납니까? 예, 국민의힘 선관위는 모레 26일 회의를 여는데요. 다음 달 3일부터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이르면 26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확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진통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벌써 불복 논란의 느낌표는 복불복 경선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경선을 룰의 전쟁이라고 하죠. 이미 방식이 정해져 있는 선거와 달리 경선은 어떤 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운칠기삼회,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만 사소한 쟁점 하나로 경선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당 지도부가 과연 얼마나 공정한 방식을 들고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숨겨진 키맨입니다. 네. 이 지금 대장동 의혹에서 키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정모 회계사 이 정도인데 다 또 다른 키맨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사건의 핵심을 준 인물들이 꽤 있어서 저희 취재진도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자맹 중이거나 취재를 거부한 사람들인데 먼저 초기 대장동 팀 키맨인 대기업 출신 김모 씨. 과거 대장동 사업을 떼내기 위해 박영수 특검의 인척인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20억 원을 준 것으로 알려진 토건업체 대표 남호 씨. 또 마지막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키맨인 2006년 이재명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모 씨 등입니다.
이게 초기 대장동 팀이면은 어떤 역할을 했던 겁니까? 예, 김 씨는 2009년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활동했는데요. 일부에선 김 씨가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뚜렷한 증언이 나오거나 수사선상에서 거론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나 씨는 돈을 준 사람이라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예, 문제는 돈을 준 다음에 20억 원을 준 이후 5배가 넘는 100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보도에서 한 기업의 자금 흐름에도 나 씨의 이름이 등장해 그것도 여러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인 것 같은데 전혀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나 씨는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저희 취재진이 회사와 집 근처에 수차례 찾아가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의 김 씨에 대해서는 야당이 구체적인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 야당에서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김 씨가 영입된 뒤에 각종 인허가가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선거운동 본부장 출신을 영입하니까 금방 용도 변경이 된다고 하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네. 김 씨도 전혀 접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주소지 2곳을 찾아가 봤지만 네. 한 곳에서는 밀린 월세를 못 갚아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고 또 다른 곳도 다른 회사의 우편물만 쌓여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두 번째 물음표 숨겨진 키맨의 느낌표는 숨는 자는 수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돈 받은 자는 범인, 장물을 나눈 자는 도둑들이라고 주장했는데 핵심 키맨 분들도 어서 떳떳하게 사실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네. 박전중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